Two sniffs off the glass of that cocaine. She's out of this world, Buzz Aldrin way. I know she ain't trying to cause problems. When she wears the skinnies, all the drama's gonna follow. Sh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실습 과제 연습 문제, 스캐너, if 조건문 등과 관련된 12가지 문항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스캐너와 관련된 거죠. 스캐너 클래스를 향하여 원화를 입력받아서 밑에 그림과 같이 입력받아서 52,000원을 받았으면 42.76달러로 원달러율이 1달러에 1216원이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면 비례식을 세워보면 된다. 그쵸? 1달러에 1216원이다는 우리가 입력할 거는 원화잖아. 그쵸? 원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52,000을 넣을 건데, 요거는 뭐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요거를 x로 잡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y 값이 얼마냐, y 값을 남기고 이제 다 소골시키면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엄마 둘이 더하고 밖에는 밖에끼리 이런 거 배웠잖아. 그죠? 그러면 1216y는 52,000, 요건 x 값이 되겠죠. 52,000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x로 치환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다가 1216을 나눠주면 1216, 그죠? 그럼 요거는 사라질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값은 1216분의 x 값이 될 거잖아. 그쵸? 1216분의 x. 자, 그래서 식을 세워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오른쪽에 보이면 여기에,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프로젝트를 먼저 한번 만들 겁니다. ch02에 언더바 ex01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모듈 파일은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클래스는 src 폴더, 소스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클래스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클래스 이름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아직 객체 지향을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게 클래스명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이렇게 정할 겁니다. 네임도 클래스 이름인데 대문자로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필요하다면 뭐 대문자 관례적으로. 그리고 메인 함수 추가, 뭐 써주기가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비례식 세운 대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는 거를 변수로 정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이제 환율이 1216원이라고 했잖아. 이걸 변수로 만들려면 요거는 int rate는 1216원. 환율이죠, 환율.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뀌면 안 되니까 파이널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널로. 자, 그리고 이제 입력받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입력받는 거는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sc, 그리고 아직 뭐 요거까진 객체 지향 안 배웠지만, 그래서 스캐너 생성자라고 합니다. nner. 그리고 입력받을 때는 콘솔에서 모니터로 입력받을 거니까 시스템을 써주죠. 시스템 앞에 대문자인 거 유의하시고 시스템 in 이렇게 하고, 그죠? 자, 그리고 인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O 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요 자바 util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줘야지 저 클래스를, 스캐너 클래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요거는 세미콜론을 잘못 썼다. 그쵸? 자, 입력을 하나 받고, 그 다음 출력하는 거는 sysout, system.out 프린트LN의 약자인데 이클립스에서는 sysout이라고 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럼 자동 완성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여기다가 여기 나오는, 여기 보이죠? 원화를 입력하세요. 요거 출력 문자 메시지를 써줘야 되잖아. 그쵸? 원화를 입력하세요. 똑같이 하면 단
V1 출력을 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꺽쇠도 2개 해주네, 그쵸? 꺽쇠. 그리고 ln이란 거는 캐리 리턴 라인 피드 한 줄 개행 바꿈을 할 겁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다가 그 엔터를 치면 입력을 받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이거 다음에 스캐너로 입력을 하나 받아야 되죠. 입력 받는 거는 sc.next int로 받으면 되겠죠. sc. 스캐너에 next int 추천해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 입력 받은 걸 하나 담아야 되죠. 자, 담으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변수에다가 담아 줄 건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앞에 변수는 인티저로 하나 입력 받을 거니까 원 하잖아. 그렇죠? 원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입력 받은 원하, 예를 들어서 우리는 52,000원을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식을 아까 전에 달러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바꾼 건데 나누기 연산이니까, 이제 나누기 연산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소수점 나올 때를 대비해서 더블형으로 미리 적어줄 겁니다. DOLLAR 달러 이렇게 맞죠? 달러는 아까 식에 의하면 원하 나누기 레이트 이렇게 되죠. 아까 비례식 하는 거 봤죠? 생각을 천천히 해보시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원화를 여기 1216으로 나누게 되면, 원화를 16으로 나누게 되면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구해지겠죠? 그러면 구한 거를 갖다 출력하면 되잖아. 자, 출력하는 거는 sys out 하셔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서 자동 완성하고, 여기다가 출력되는 거 보니까 52,000원은 요 원화부터 출력하네요. 그렇죠? 원화는 원화로 돼 있고, 맞죠? 더하기 문자열에 대해서는 더하기 하면 되고, 그 사이에 원은이라는 글자가 있네. 그렇죠? 원은 더하기, 그다음에 그 달러라는 거 붙어 있네. 그렇죠? 달러라는 기호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달러니까 달러는 DO 변수가 DOLLAR 달러로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더하기 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반드시 하고 나서 스캐너는 닫아주시고 SC 클로즈 CL 됐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자, 첫 번째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입력창이 나온다. 그쵸? 여기서 52000. 자, 인마 같은 경우에는 ln을 안 써가지고 바로 옆에 붙인 건데, 우린 ln 했기 때문에 다음 줄을 넣은 겁니다. 이게 아까 ln에 대해서 있죠. 프린터와 프린트 ln. 그러면 42.00이 나오는데 이게 끝단위가 좀 안 맞다. 그쵸? 그래서 나머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까 원화로 나눴는데 레이트 자체가 인트다 보니까 요게 소수점 이하 자리를 계산 안 했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로 바꿔주고, 더블로 레이트를 더블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시키고, 자 52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소수점이 길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달러를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자, 달러를 한 번 더 계산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달러에다가 100을 곱해요. 100을. 자, 100을 곱합니다. 100을 곱하면 소수점이 인마 같은 경우는 4276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100을 곱했으니까. 그죠? 100을 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을 곱하면 4276의 소수점이 여기 찍히고 소수점 자리 이만큼이잖아. 그렇죠? 그럼 소수점 자리 이만큼을 날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강제 변경을 시켜주는 거지. int. 그러면 4276점 뒤에 쭉 있는 거에서 인티저가 되니까 요 말을 싹 날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4276이라는 숫자만 남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100을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기 100. 자, 근데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100으로 나누면 이게 정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실수로 나눈다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0 요렇게 해주면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실수의
나누기가 돼서 여기 42.76 반올림한 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요 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식. 그래서 다시 컨트롤 F11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ln도 지웁시다. 바로 옆에 넣게 하기 위해서. 그쵸? 여기다가 5, 2, 1, 2, 셋. 그쵸? 그럼 42.7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됐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볼 거는 뭐 파이널 같은 거 쓰는 것도 있고 입력 받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프로젝트를 또 빨리 만들겠습니다. 이게 다 수작업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셔야겠지만 자바 프로젝트로 바로 만들게요. ch02 언더바 02 ex02 그죠? 또 만들고 don't create 그리고 또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클래스 뉴 클래스 어디 갔습니까? 뉴 클래스 그렇죠? 마찬가지로 데모자 ch02 언더바 ex02 이번에는 메인 함수 안 만들어줬다 그쵸? 메인 함수 안 만들어줬으면 급하게 한다고 안 만들어줬으면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public 시작할 때는 무조건 public static void main 그리고 string bear 이건 나중에 할 건데 메인 함수는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라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보냐면 스캐너 클래스를 두 자리의 정수를 입력받고 두 자리의 정수를 입력받는 거 입력받는 거는 마찬가지로 스캐너라는 걸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캐너 sc는 new 스캐너 그 다음에 콘솔로 받을 거니까 system.in 해서 해서 이렇게 하나 입력을 받을 거고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Alt Shift O Ctrl Shift입니다. Ctrl Shift O 해서 여기서 골라줍니다. 맞죠? 요거 util 클래스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저 문구를 하나 띄워줘야죠. sysout 해서 여기다가 문구를 넣어주는 게 두 자리 수 정수 입력 요 밑에 출력창 보고 해야 되냐 그죠? 입력 자 그리고 가로 열고 10에서부터 99만 입력하라 여기에다가 프린트 ln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ln을 좀 빼주고 그렇죠? 바로 옆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요 꺽쇠 뒤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수를 입력받는데 sc.nextint로 받으면 되겠죠? next int 그렇죠? 저 받았으면 이걸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즈가 아닙니다. nextint입니다. 자동 완성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한 번씩 나오죠. 자 변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를 입력받아야 있으니까 정수는 n은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되고 자 입력받은 거를 어떻게 하냐면 입력받은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입력받은 거를 이제 체크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n이 뭐 10보다 작거나 n이 10보다 작거나 두 자리의 수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보다 작거나 그죠? 작거나니까 5하죠. 그리고 n이 뭐 99보다 크면 두 자리의 수를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에 맞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엔도와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봐. 이 수를 잠깐만. 엔도와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가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10이라는 수와 뭐 99라는 수다. 그죠? 그러면 요 영역에서 잘안 꺼져. 이 사이에 영역이 들어가면 end가 되는 거고 end.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한쪽 10보다 작은 쪽이랑 99쪽 들어갈 때는 OR가 되는 거예요. OR. 그러니까 여기에 OR가 들어가야 된다. OR. 그죠? 두 영역이잖아요. 여기보다 작을 수도 있고 여기보다 작을 수도 있고 두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그 뭐 상식적으로 자연으로 생각해도 두 개 이거나 두 개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됐고. 자, 이럴 때는 잘못 입력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출력을 하나 해줄 건데 sys out
뭐라고 하냐면 제대로 입력해라 이런 걸 해주는 거잖아. 그쵸? 10에서부터 99까지의 수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아직 뭐 반복문 안 했으니까 다시 입력밖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거 안 했다는 가정하에. 그쵸? 스캐너 닫아주고 프로그램 종료할 겁니다. 종료는 리턴 해주시면 돼. 메서드 나중에 하면 정리하겠지만 리턴은 그냥 리턴은 종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쪽 내는 겁니다. 프로그램 다시 돌려야 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돌릴 건데, 그쵸? 뭐 else 하셔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쵸? else. 근데 굳이 뭐 else까지 안 써주셔도 되고, 어차피 뭐 여기서 종료가 날 거니까 if문 걸리면. 근데 확실히 해주시려면 또 뭐 else 써주셔도 되고. 자, 그럴 때는 이제 실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10의 자릿수와 1이 같은지, 그쵸? 자, 보면은 두 자리의 정수를 입력받는데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 구해가지고 그 두 자리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의 자릿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int n 10의 자리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1의 자릿수를 int n 1의 자리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10의 자리를 구해야 되잖아. 그쵸? 자, 10의 자리는 뭐가 되냐면 몫이 되겠죠. 몫. 잘 생각하면 입력받은 n에서 몫이라는 거는 10으로 나눈 몫. 그쵸? 몫이 10의 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나머지가 되겠죠? 가령 78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8이 되는 거죠. 8. 그래서 n% 10 이렇게 하면 되죠. 깔 맞춰주시고 78에 10을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는 8이잖아. 그쵸?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구한 거잖아. 그 다음에 구했으면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되죠. 이렇게. 자,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if문 써서 n10과 같다, n1이 같으면 제대로 된 거잖아. 그쵸? 자, 한 줄일 때는 중괄호 열고 닫고 빼도 되잖아. 그쵸? 여기 뭐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 이렇게 기본 폼은 이렇게 되는데 한 줄만 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ysout 해서 뭐냐면 여기에 요거네. 그쵸? 복부가 안 되네. 맞죠? 그림이라서 써줘야 되겠네. yes 같다는 거잖아. 그쵸?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자, 반대로 인마 같은 경우에는 no 해가지고 no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다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 하고 나서 sc.close 입력받은 건 항상 여기서 정리해주고, 그리고 한 줄짜리다 보니까 Ctrl D를 이용해서 한 줄을 지울 건데 Ctrl D, Ctrl D, Ctrl D, Ctrl D. 한 줄짜리는 if문을 이렇게 빼도 되겠죠? 공백도 좀 빼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뭐 몫과 나머지에 대한 거 Ctrl F11을 눌러서 실행해 보면 99를 테스트 해볼까요? 99 같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76 다릅니다.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머지 연산하는 거랑 뭐 요 정도 계산한 거. 그렇죠? 자, 세 번째 것도 또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ch02 아니면 뭐 한꺼번에 파일을 다 만드셔도 되고 ex03 굳이 메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싶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도 이렇게 뭐 이왕 한 거니까 시간이 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맞죠? 패키지도 필요 없고. 그죠? 패키지 이런 것도 빼셔도 돼요. 이렇게 나중에 뭐 해보시면 되겠지만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드래그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것도 또 빼. 이렇게 딜리트.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려니까 귀찮아 가지고. 그죠? 여기 메인을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맞죠? 메인 쓰기 귀찮으니까 타이핑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뭐 연습 겸해서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굳이.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스캐너 클리어 수령이 정수로 된 돈의 액수를 입력받아 뭐 지금 같은 경우 13만 5,780원 입력받으면 이것들이 이렇게 목과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5만원권이 얼마인지 만원권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거다. 그렇죠? 일단 시작해야 될 거는 금액을 입력하시오라는 문자 출력하시고 입력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입력받으니까 또 스캐너 SC는 뭐 그냥 이거 복사해서 써도 되겠다. 그쵸? new SCANNER 잠깐만 이거는 다른 단축키가 없다. 맞다. in 됐죠? 이렇게 입력받고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스캐너 자 임포트 하시고 위에 한 줄 임포트 됐죠? 이렇게 됐고 이게 왜 계속 오타가 나. 그리고 입력받은 거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받기 전에 문자를 하나 출력해 준다고 했죠. sysout 해서 금액을 입력하시오. 요걸 하나 출력해 줘야 되잖아. 금액을 입력하시오. 땡땡. 그죠? 자, 그 다음에 입력받을 건데 next 인티저 금액을 인티저 입력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int 해서 돈이니까 money 입력받을 거고. 그렇죠? money 입력받을 거예요. 자, 입력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목과 나머지 연산을 통해서 5만 원권의 개수, 그다음에 뭐 만원권의 개수, 천원권의 개수 이렇게 구해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머니 처음에 뭐 13만 5,780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5만 원권으로 이렇게 나누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누면 그 목 자체가 뭐냐면 목 자체가 5만 원권의 개수가 되겠죠? 개수 CNT 처음에는 5만 원이니까 5만. 그렇죠? 변수. 그럼 CNT라는 변수는 몫이니까 이것도 int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 13만 5,780원이 들어왔다. 입력받은 거 거기서 5만 원권으로 나눠주면 그 몫이 요격이 될 거고 목.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나머지는 이제 5만 원권을 제한 돈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연산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MONEY에서 나머지는 요걸로 하잖아. 그렇죠? 5만을 나머지를 했다. 나머지 한 거를 어디다가 담아주냐면 연마가 이제 나머지 돈이잖아.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되냐면 money 2에다가 담으면 되겠죠. 이렇게 int money 2 그러면 처음에는 13만 5,780원에서 5만원권이 두 장이 빠질 거고 5만원으로 나누면 그러면 그 몫은 얼마나 되냐면 35,78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money라는 놈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필요 없이 변수니까 덮어 쓰면 되잖아. 처음에는 13만 5,780원이었고 그거를 뭐냐면 나머지를 구해서 그 money에다가 새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반복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퍼센트로 해서 나머지를 money에 넣을 거고 지금 빨간 줄이 나온 이유는 중복 선언이잖아. money는 위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뺄 겁니다.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CNT라는 놈도 천천히 해보면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 sysout로 출력을 해요. 5만원권의 개수를 위에 5만원권 숫자 2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 5만 원권 2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하는 부분은 이제 변수 처리해야 되죠. 요거에다가 쌍통표 치고 더하기 위에서 뭐냐 5만원권에서 CNT 5 1, 2, 3, 4 요렇게 되잖아. 이 변수 그죠? 요렇게 해서 출력.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없을 수도 있을 경우에는 if문을 줘가지고 CNT 5만 원권이 뭐냐면 뭐 0보다는 커야지 출력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출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또 해보면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현재 돈이 얼마냐면 머니가 그러니까 5만원권 두 개 빠면 35,780원이죠. 그쵸? 머니에서 다시 이번에는 만원권 일십 백 천만 만원권으로 나눠요. 만원권으로 나눈 금액을 만원권으로 나누면 여기 35,780원이니까 뭐 목이 3이 나올 거고 그쵸? 3. 이 3이란 값을 담아야 되잖아. 그럼 3이란 값을 담기 위해서 CNT 만원권의 개수 만원권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카운터라는 것은 지금 만원권의 이거 CNT라는 거는 카운터로 약자를 둔 거예요. 이렇게 담으면 되잖아.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변수명을 이렇게 여러 개를 둘 필요가 없이 뭐냐면 CNT 5만원을 여기서 구해가지고 만들어서 여기서 사용을 하고 끝내버렸잖아. 그쵸? 그럼 이것을 재활용하면 되잖아. 그러면 CNT 5만이란 변수에다가 또 써먹으면 되지. 근데 이거는 5만원권의 개수가 아니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숫자를 지우고 이제 변수를 재활용하자라는 겁니다. CNT 이거는 화폐의 개수입니다. 맞죠? 화폐의 개수를 이제 여기는 숫자 2가 들어가겠죠. 원래는 5만원권 두 매였으니까 숫자 3이 들어가겠네. 여기는 그쵸? 35,780원이니까 원래는 5만원권 두 장이라서 숫자 2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2가 있었죠. 근데 여기 2가 있지만 여기서 구한 3을 갖다가 넣어버리니까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머니를 구하는 것도 여기 있는 거 나머지잖아.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까 이거 5만원이 안 돼 있고 5천원이 됐어. 5만원이죠. 그리고 여기도 만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출력도 해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노마들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CNT가 요 CNT도 줄여줘야 되죠. 이렇게 CNT로 다 통일할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5만원권이 아니라 만원짜리 만원권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CNT 현재 화폐의 개수 그 다음에 현재 남은 돈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갱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밑에다가 5만원권 만원권 밑에 뭐야 1000원권 1000원권 그 다음에 500원 100원 50원 10원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서부터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패턴으로 딱 가는 거죠. 그쵸? 만원 다음에 1000원이네. 그쵸? 만원 다음에 5천원짜리가 없네. 그쵸? 1000원 1000원 그쵸? 이 두 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만원 다음에 여기다가 만원권 다음에 1000원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1000원권 다음에는 500원이죠. 그쵸? 500 이거는 500 그쵸? 이거는 500원 권 그죠? 자, 그 다음 500 밑에는 100원이네. 그쵸? 100 100원 여기서는 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500원 500원 권이라고 하는 500원 개 이렇게 썼네. 그쵸? 100원 개로 쓰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원 다음에는 50원 맞네. 그쵸? 50 50원 50원 개 됐죠? 그 다음에 10원이잖아. 그쵸? 10원 개 딱 그쵸? 자, 이렇게 뭐냐면 전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쵸? 똑같이 된 거고 뭐 제일 밑에 다 했으면 sc.close에서 스캐너 닫으시고요. 자, 실행을 바로 한번 시켜봅시다. 그쵸? 여기다가 그래서 135,780을 넣었다. 프린트 ln을 쳐서 그런가 보네. 그죠? 자, 비교해볼까요? 위에 2351213 2351213 됐죠?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거 여러분 좀 조절하시고 띄어쓰기 이런 것도 여러분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다듬어 주시고 여기도 ln 대신에 옆에다 넣으려면 요거 딱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더 해보면 그쵸? 2351 213 뭐 테스트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보면 4번 문제에서는 정수 3개를 입력받고 2개의 숫자 중 중간 크기의 수를 출력하라. 평균값의 중간 크기. 그럼 3개 수를 입력받아서 중간에 있는 놈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요 밑에다 바로 만들게요. 클래스 추가로 패키지를 원래 프로젝트가 달라서 메인 함수가 한 군데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원래는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소문자로 그냥 쓰겠습니다. ch02 ex0 이번 4번인가?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메인을 체크해 줍시다. 이렇게. 자, 입력 받는 거니까 자, 또 어떻게 하냐면 스캐너 이제 좀 복사를 해봅시다. 좀 귀찮아요 쓰기가. 이제 스캐너 요거 타이핑하는 게 별건 아니지만 그죠? 컨트롤 D 해서 지우고 잘 보이시라고. 그 다음에 숫자 3개를 입력받아야 돼요. 그쵸? 컨트롤 X int X는 sc. next int 그쵸? 없고 이거를 3개를 입력받을 거죠. XYG 됐다고. 그쵸? 3개 입력받아요. 3개 입력받기 전에 글자를 하나 찍어주는데 sysout 이번에도 ln 빼고 이제는 정수 3개 입력 땡땡 이렇게 입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쵸? 입력 받으라고. 그러면 이걸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거다 하는 것을 int center 중앙값을 찾을 거예요. 센터. 자, 중앙값을 찾을 건데 이 중앙값이 뭐 XYG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검사를 하는 게 센터의 값을 넣고 검사할 건데 X라고 가정을 하고 X를 입력받은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체크하려면 if문 써가지고 그럼 이것도 생각해보면 X라는 놈이 중앙에 있기 위해서는 Y랑 G 요 사이에 있거나 요 사이 그쵸? 아니면 X가 뭐 Y 값이 제일 크고 Z 값이 작은 거. 자, 요 두 가지씩은 OR로 될 거고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OR. 자, 그리고 요 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거 한 개와 X는 Y보다 크거나 X는 Z보다 작다. 이거는 AND가 돼야 되죠. 중앙에 있으면 AND라고 했잖아. 가운데 있으면. 아까 수직선 이야기 했잖아요. 저 범위에서. 이 사이에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다. 그럼 요 Z, Y 사이에 있다는 거는 두 조건 다 요 사이는 두 조건 다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요 식을 적어 주는 겁니다. 요거 AND 요거는 그리고 O와 요거 AND 요거 AND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 X가 뭐냐면 첫 번째로 Y보다 크고 그쵸? Y보다 크고 AND 그 다음에 X가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Z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X가 Y보다 크고 Z보다 작다. 이 한 개랑 요 한 개를 묶어요. 이렇게 이 한 개를 묶고 아니면 O와 그죠? O와 반대로 이제 제일 작은 게 Z라 친 겁니다. X가 Z보다는 크고 AND 그 다음에 X가 이번에는 Y보다는 작아야겠죠. Y가 제일 큰 값. 이 경우에는 뭐가 맞냐면 지가 센터가 그쵸? 센터가 X가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X가 자, 이 값 같은 경우에 센터를 초기화한 거예요. 센터를 X에 두고 계산해 본 거예요. 아무거나 넣어준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는 x 값이 센터가 맞는 거죠. 센터가 이 두 경우가 이거나 아니면 이럴 경우에,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있냐면 else if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B가 아니라 Y가 센터일 때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렇죠? Y. 그러면 Y가 X 값이 잠깐만. 그러면 X 값이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센터가 Y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Y인 경우 그러면 Y 값이 X가 제일 작은 거 그럼 X가 제일 작고 맞죠? and Y가 그 다음에 G보다는 큰 거 그렇죠? 요거 한 개랑 묶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Y 값이 중심이다. Y 값. 그 다음에 Z가 제일 작은 거. Z가 작고 and Y가 뭐보다는 작냐면 X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쵸? Y가 기준으로 요 경우에는 X가 제일 큰 거. 요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센터가 Y가 되겠죠? 그쵸? 같은 경우로 해서 if 식을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Z 값이 중앙에 오는 경우를 넣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차피 이 두 가지 경우 X 아니면 Y 두 가지 경우가 아닌 데는 지가 그거니까 센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바로 턴은 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X가 Y보다는 크고 Z보다는 작을 때, 그쵸? 순서는 Y, X, Z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X가 Z보다는 크고 Y보다 작을 때 Z, X, Y 되겠죠? 어쨌든 요 두 경우에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XYG일 경우, XYG 아니면 Z, Y, X일 경우, 그 경우 Y겠죠? 요 경우 중앙값. 그래서 그 경우에 이 센터라는 변수 값에다가 x를 넣거나 y를 넣거나 g를 넣거나 이렇게 그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출력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sys out. 그렇죠? 그래서 중간 값은 뒤에다가 더하기 센터. 그래서 실습을 한번 돌려보면 스캐너를 좀 닫아줍시다. 안 닫아줘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일단 3개를 넣으니까 뭐 넣었습니까? 157에 32에 71 그쵸? 중간값 70이 나온다고 그쵸? 또 돌려보면 아무거나 넣어봅시다. 이번에는 45에 56 1, 2 그러면 중앙값이 45가 되겠죠? 중앙값 45 이렇게 값은 구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됐죠? 넣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중앙값 45.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5번째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수 3개를 입력받고 3개의 수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판별하라. 삼각형이 되려면 두 변의 합이 다른 한 변의 합보다 커야 된다. 이 부분으로 구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를 또 하나 새로 만들고 그죠? 자, ch05 언더바 ex 02지. 이거 05번. 자, 또 메인을 또 안 만들었다. 그쵸? 복사해 봅시다. 이렇게 복사.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세 변을 입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정수 3개 입력받는 거. 옆으로 입력받았네. 그죠? 똑같이 받으면 돼. 이렇게.
아까 앞에서 받아온 거 좀 복사해 봅시다. 요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스캐너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스캐너를 씁시다. 자, 이 복사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위에 게임 필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뭐 XYG 삼각형의 세 변을 XYG로 그대로 하면 되고 정수 3개를 입력하시오. 뭐 똑같습니다. 맞죠? 이거 뭐 그대로 해도 되는데 글자가 좀 틀리네. 시오. 뭐 이런 거는 안 고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똑같이 보이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 되잖아. 두 변의 합이 다른 합보다 커야 된다. if문 써가지고 계산하면 될까? if문에 요 안에 넣을 건데, 자, 경우를 밑에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더하기 y가, 그쵸? 뭐냐면 x 더하기 y에 삼각형이 되려면 두 변의 합이 다른 합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요게 이거보다 커야 된다. 이 경우 맞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다른 경우는 x 더하기 z가 뭐야 이거 x 더하기 z가 y보다 크거나 맞죠? 마지막 경우 한 마리가 더 뭐냐면 y 더하기 z가 x보다 크거나 요 세 가지의 경우다. 그쵸? 요 세 가지의 경우 셋 중에 하나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단데 이걸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그죠? 자, 이 셋 중에 하나니까 이 세 개를 묶음을 해야겠죠? 묶음을 이렇게 따로 보이게 묶고, 이거 연결 어떻게 하면 이거거나 이거. 자, 이거이면은 인데 이거 세 개를 다 넣으려니까 셋 중에 하나일 경우는 이 세 경우 다잖아. 그렇죠? 세 경우 다. 셋 중에 하나일 경우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뭐냐면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자, 요거를 그대로 해서 이 경우에는 뭐냐면 시스 아웃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c. close 계속 빠뜨리면 메모리 누수납니다. 이렇게 썼으면 닫아줘야지. 4, 7, 13 됩니다. 그죠? F11 셋 중에 하나가 맞으면 되잖아. 그쵸? 셋 중에 하나라도 1, 5, 3. 자, 이러면 삼각형이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그죠? 자, 요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쵸? 요 경우에 자, 논리가 좀 안 맞는 게, 자, 이 셋 중에 맞으면 이게 아니고 요거를 제외한 거를 빼야겠네. 그쵸? 왜냐면 지금 맞는 게 지 마음대로 해버렸어. 1하고 5를 대해서 3보다 커버리잖아. 그쵸?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논리가 안 맞는 게 이게 아닌 경우를 제껴야 되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로 하겠습니다. 맞죠? 반대로 두 변이 작고 그쵸? 두 변의 길이가 작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맞죠? 그럼 삼각형이 여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안 됩니다. 됩니다. 돼요. 안 돼요. 1, 5, 3 다시 넣어볼게요. 1, 5, 3
안 된다니까. 그쵸? 안 되잖아. 그쵸? 그럼 또 보면 4, 7, 13 된다니까. 뭐야? 뭐가 이게 또 안 맞아? 4, 7, 13 되는데 XY는 Z보다 작고 그쵸? XY Z보다 작고 그 다음에 XZ가 Y보다 작고 그 다음에 YZ가 X보다 작고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 변의 합이 다른 합보다 작은 경우가 한 개라도 있으면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내가 볼 땐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요거 실수한 건가?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하기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부등호가 먼저 돼서 4, 7, 13 됩니다. 뭐가 틀렸지? 자, x 더하기 y z보다 작은 경우 xy, xz, y 그쵸? y고 그 다음에 yz, x 삼각형이 왜 안 돼? 4, 7을 이게 답이 틀렸네. 그쵸? 4, 7을 더하면 11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쵸? 11이니까. 그쵸? 이게 문제가 틀렸습니다. 그쵸? 이게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났지? 4, 7이니까 11이 돼가지고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보다 안 되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쵸? 그쵸? 맞는 것 같고, 그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또 넘어가 봅시다. 이거 나중에 요렇게 풀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증명 한번 해보시고 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자 클래스를 하나 넣읍시다. ch02에 언더바 06번 자 하나 또 복사해 봅시다.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꿉시다. F2로 EX finish 숫자를 자, 위에 있는 거 메인 함수 하나 좀 복사해 오고 자 369 게임 문제를 읽어보시면 369 게임을 간단히 작성해보면 1에서 9까지의 정수를 입력받고 1에서 정수까지 입력받고 자 잠깐만 1에서 정수에 입력받는 거 아까 2번에서 했었나? 그죠? 여기 했었다. 그쵸? 1에서 정수의 값을 입력받고 요거 하나 들고 옵시다. 복사. 재활용을 좀 해봅시다. 그 전에 또 뭘 들고 오냐면 뭐 별걸 다 들고 오나 싶은데 여기서 입력받는 거 요것도 하나 들고 오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대로 들고 오면 되겠네. 자, 두 자리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대신에 1에서 99 사이의 정수를 그냥 하는 게 낫나? 입력하시오. 자, 그래서 하나를 숫자를 입력받는데 n을 하나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를 입력을 받을 거고 그 입력받은 거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는 n이 1에서 99 사이니까 n이 이 어차피 써줘야 되네. 다시 씁시다. 이거. n이 1보다 n이 크거나 같다 1보다
그리고 사이에 있으니까 동시에니까 n은 작다 99보다. 아 왜 대문자가 나오고 그래. n은 99보다 99까지 작거나 같다 99까지 포함돼야 되고 이렇게 맞죠? 이거는 90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기 사이를 입력하는 거고 그 외의 수를 입력했을 때 처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봅시다. 맞죠? 1에서 99 사이에 수를 입력하세요. 수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딱 해주면 될 것 같고 그쵸? 됐죠? 프린트 ln 뭐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ln 해주면 자, 1에서 9에 1에서 그 숫자를 입력받고 스캐너 또 어디 갔어? 스캐너는 또 어디 갔어? 스캐너는 또 복사해 봅시다. 스캐너는 뭐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계속 스캐너 하나 입력받았다. 그쵸? 입력받은 걸로 해주고 1에서 99 사이 정수를 입력받자. 그래서 sc next int로 정수를 하나 입력받았고 이 정수에 뭐냐면 받은 거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 뭘 하냐면 369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369 두 번을 계산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아까 10의 자리 아까 어떻게 하냐면 int n 10의 자리 아까 탱 거 똑같이 하고부터 int n 1의 자리 자 10의 자리는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 n의 몫이잖아. 그쵸? n 나누기 10으로 나눈 모 그죠? 그 다음에 n의 나머지 연산 나머지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의 자리 그죠? 그럼 10의 자리 1의 자리일 경우에 자 이게 뭘 하냐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어디 있습니까? 369 하나가 있는 경우에 박수짝 두 개가 있는 경우에 박수짝짝 그쵸?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개수를 세알려야 된다. 그쵸? 개수.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10의 자리 있을 때 일단 10의 자리부터 계산해볼까? if 그죠? if 문안에 n 10의 자리가 그쵸? n 10의 자리가 369니까 369라는 거는 3의 배수, 6의 배수, 9의 배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3의 배수면 다 되죠. 369 3의 배수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다 한 자리로 넣을 겁니다. 1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369니까 3의 배수냐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쵸? 그럼 3의 배수란 말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면 맞죠? 연말을 갖다가 3의 배수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3의 배수일 경우에 369가 되는 겁니다. 10의 자리일 경우에 10의 자리가 의 수가 3의 배수 예를 들어 3, 6, 9, 1대 이렇게 맞죠? 1대만 어떻게 하냐면 개수를 일단 살려야 되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개수를 위에다가 int cnt 369 변수 모양을 이렇게 꼭 적진 않는데 369의 개수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369의 개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변수로 합시다. 그럼 cnt는 cnt 더하기 1 됐죠? 자 요거를 같은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건데 이렇게 쓰지 않고 cnt 뿔뿔 그쵸? 한 개 더 하면 이제 0이었으니까 1이 되겠죠? 뿔뿔 cnt를 해도 똑같습니다. 맞죠? 전이식이나 후이식은 어차피 다음 걸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10의 자리에서 처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요게 또 뭐가 있냐면 요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0일 경우다
근데 요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0을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이란 거를 3으로 나눠도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마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냐면 이거 외에 한 가지 더 예외 조건식을 해주는데 일단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또 뭐가 있냐면 반드시만 0이 아니어야 돼. 뭐가? n10 자체가 같지 않다. 뭐와 0. 이걸 또 묶어줍니다. 좀 묶어서 이렇게 엄마까지 묶어줘. 이렇게 0이 아닌 경우 0이면은 나머지가 0으로 나와버리니까 카운터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일단 10의 자리가 0이면 안 돼요. 0. 0이 아닌 경우에 왜냐하면 0을 3으로 나누면 0이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두 개 자리를 딱 복사해서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n1자리 n1자리도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또 여기서 만약에 걸리면 1의 자리의 수가 그죠? 3691 때 됐죠? 자, 이 경우일 때 칸 정리 좀 해주시고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뭘 계산해 주자면 이 안에서 이제 CNT 개수를 보고 그쵸? if CNT가 만약에 두 개이면 어떻게 했냐면 sys out 박수 짝짝입니까? 박수 짝짝 그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 else if CNT가 1일 경우 박수 짝이죠. 이번에는 복사해서 박수 짝 한번. 자, 그 외에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죠. EL 없음. 됐네, 그죠? 이렇게. 그리고 else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sc.close 한번 해주시고. 자, 돌려보겠습니다. (96) 뭐야 이거 1에서 99 사이 넣었잖아. 아까 식을 또 뭘 잘못 썼습니까? 봅시다. 1보다 큰 걸 넣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99보다 작게 96 박수 짝짝 맞나요? 나오나 그렇죠? 11 박수 없음. 혹시나 내가 급하게 한다고 66 박수 짝짝 한 번 나오는 거 해보면 되나 그렇죠? 13 한번 넣어볼까? 세쪽 박수 짝 됐죠? 이렇게 해서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목과 나머지 연산과 이번에는 인티저 이거를 써가지고 누적 연산 있죠? 누적한 카운트를 가지고 누적시켜가지고 그 숫자 뿔뿔해서 누적시켜서 그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이게 박수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내는 거. 그리고 나머지 연산 요거 이제 3의 배수 표현인데 나중에 2의 배수는 짝수 2로 나누어 떨어지면 0이 된다. 이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죠. 나머지가 0이란 말은. 그럼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3의 배수란 말이고 예외적으로 0으로 3을 나눴다 했을 때도 인마는 0이 나오기 때문에 금마의 경우 0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주기 위해서 0이 아니면서 3의 배수인 거 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시고 자 나머지는 또 이제 7번 들어갈 건데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고 1시간짜리 영상이라서 그쵸? 한번 끊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